넷플릭스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가 간 자존심을 건 전쟁이에요.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피지컬 아시아.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 특히 일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먼저 이 프로그램의 스케일부터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축구장 5개 크기의 세트장이라니요. 거기에 투입된 모래만 무려 1200톤이에요. 톤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철골 구조물만 해도 40톤이 넘어요. 이 정도면 그냥 예능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올림픽 경기장 짓는 수준이죠. 제작진이 얼마나 미친 듯이 준비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우승 상금이요. 무려 10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0억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덤비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도 출연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피지컬 100시즌 한 시즌 2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도 충분히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피지컬 아시아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뛰어넘었냐고요? 이번엔 국가 대항전이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총 8개 국가의 최정예 선수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해외 평가부터 먼저 보실까요? IMDb 점수가 8.3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아세요?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이 6점대, 7점대 받으면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8.3점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전문 평론가들도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어요. 필리핀의 롤링스톤 매거진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건 싸움이다. 시즌 1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팀워크가 중요한 구조로 진화했다라고 평가했어요. 완전히 정확한 분석이죠. 더 내셔널이라는 언론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번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각국 최정예들이 모인 피지컬 아시아는 이미 단순한 예능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건 국제 스포츠 대회 수준이다라고 보도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출연자들 라인업만 봐도 올림픽 수준이거든요. 넷플릭스 전 세계 인기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4위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예요,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위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1위죠. 이 정도면 사회 현상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를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거든요. 일본 대표팀 라인업부터 보시죠. 솔직히 일본도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만만하게 볼 팀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오카미 유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UFC에서 아시아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선수예요. 원래는 한국 선수가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오카미가 한 경기를 더 이기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지금 14승을 기록하고 있죠. UFC가 뭔지 아시죠?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격투기 대회예요. 거기서 14번이나 이긴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토미 요시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이고 파이널 드래프트라는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어요. 체력, 순발력, 전략적 사고 모든 면에서 검증된 선수죠. 하시모토 소이치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데 무려 24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요. 24년이요.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완성된 수준이라고 봐야죠. 나카무라 카츠미는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수영은 전신 운동이잖아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순발력 모든 게 뛰어나다는 증거거든요. 올라운드 피지컬을 갖췄다고 봐야죠. 오자키 노노카라는 선수도 있어요. 2023년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데 거의 현역이에요. 현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최고조라는 뜻이죠. 와타나베 카나는 종합격투기 선수고요. 전략, 기술, 체력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괴물급 선수예요. 이 정도면 일본이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각 분야 최정예들만 모았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솔직히 더 강하다고 봐야죠. 먼저 김동현 선수가 있어요. UFC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고
웰터급 랭킹 6위까지 올라간 선수예요. 세계 랭킹 6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윤성빈 선수는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예요. 스켈레톤이 뭔지 아시죠? 엄청난 스피드로 얼음 위를 질주하는 종목이잖아요. 극한의 집중력과 순발력, 그리고 배짱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윤성빈은 그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죠. 아무띠 선수는 피지컬 100시즌 2 우승자예요. 이미 검증됐죠. 완전체 피지컬의 상징이라고 봐도 돼요. 체력, 근력, 지구력, 순발력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김민재 선수는 씨름 천하장사 2회, 백두장사 13회 우승자예요. 13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전통 씨름에서 계속 1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수 파워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거죠. 장은식 선수는 레슬링 국가대표고요. 최승현 선수는 크로스핏 아시아 1위예요. 크로스핏이 뭔지 아시죠? 체력, 근력, 지구력, 순발력 모든 걸 테스트하는 종목이잖아요. 거기서 아시아 1위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라인업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과 일본 모두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체력, 기술, 정신력 모든 면에서 최정 애들만 모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개인 능력만 가지고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팀워크가 안 맞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경기 내용을 보면요. 4대4 레슬링 대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맞붙어요. 그리고 6명이 한꺼번에 뭔가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장면도 있는데 거기서도 한일전이 벌어져요. 완전히 전쟁이에요. 일본 팬들 반응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공개되기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SNS가 들썩였죠. 오카미 유신이 UFC에 나온다고? 일본도 진짜 제대로 준비했구나. 이번엔 단체전이라니 전술과 팀워크라면 일본도 절대 질 수 없어. 피지컬 100시즌 1이 다 봤는데 이번엔 진짜 국제올림픽급이다. 호주 팀이 진짜 강해 보인다. 체격부터가 다르잖아.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기대감이 정말 대단했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공개 전부터 토론이 한창이었어요. 누가 최강일까? 한국 vs 일본. 이거 완전 국가대표전 느낌이다라는 글들이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댓글 반응이 진짜 다양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미묘한 반응도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반응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4대4 레슬링이 일본 vs 한국이라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48초쯤에 6명이 뭔가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난투극도 한일전이잖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순수하게 경기 자체를 기대하는 팬들이죠. 그런데 좀 미묘한 반응도 있어요. 어차피 한국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고 지명했을 거야. 그리고 역습당하는 게 결말일 거야. 늘 보던 패턴이잖아.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뭔가 일본이 한국한테 당하고만 살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더 재미있는 반응도 있어요. 한국은 우승을 못하더라도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상대가 일본이지. 지면 굴욕이고 전 국민한테 비난받을 테니까. 근데 일본은 한국한테 져도 별로 신경 안 써. 우승만 하면 문제 없으니까. 특별히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국은 일본을 엄청 의식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댓글창만 봐도 일본 사람들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한국은 끝까지 일본이랑 싸우고 싶은 모양이네. 결국 한일전 같은 걸 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냥 조연이냐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뭔가 한국이 일본만 집착한다는 뉘앙스죠. 근데 솔직히 일본 팬들도 한국 엄청 의식하고 있어요. 댓글창만 봐도 한국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일본 대표팀이 강한 건 좋은데 오자키 노노카는 현역이잖아. 부상 위험도 있는데 일본 대표로 나가는 거 보면 각오가 대단하다. 맞는 말이에요. 현역 선수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부상이라도 당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일본도 진심으로 준비했다는 증거죠.
피지컬 100경기는 단순한 힘만으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야. 팀워크와 전략이 승패를 좌우하지. 파이널 드래프트에서도 그랬잖아. 단체전에서는 개인 능력보다 팀워크가 훨씬 중요해. 완전히 정확한 분석이에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개인 능력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팀원들끼리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본 대표팀 힘내라. 10월 28일 공개 기대하고 있을게. 이런 응원 댓글도 많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공개된 후에는 반응이 또 달라져요. 피지컬 아시아 다음 업데이트가 너무 기다려져서 다음 대결에서 선수 배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 이미 끝난 경기인데도 저 사람이 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상상을 계속하게 돼. 요즘은 난파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옮기는 방법이 뭐였을까까지 생각하고 있어. 빨리 다음 편 보고 싶어. 완전히 빠져든 거죠. 이 정도면 중독 수준이에요. 피지컬 아시아 6화까지 다 봤어요. 이토미 선수 보는 재미가 너무 커요. 파이널 드래프트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즌도 벌써 기대됩니다. 일본 선수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댓글이죠. 드디어 피지컬 아시아를 다 봤습니다. 한국 팀을 특별히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모띠가 나오니까 아모띠만 응원하고 있어요. 얼굴은 귀여운데 저 몸과 정신력은 진짜 대단해요. 이건 좀 재미있는 반응이에요. 국가는 상관없는데 특정 선수의 매력에 빠진 거죠. 아모띠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피지컬 아시아 진짜 재밌네요. 근데 일본인 장면 분량이 좀 적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국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댓글이죠. 팀 오지의 캡틴 로버트 휘테커는 가라테 출신의 친일파라고 하네요. 이건 좀 의외의 정보네요. 호주팀 캡틴이 친일파라니 일본 팬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죠. 일본은 조금 더 체격 크고 묵직한 사람들을 뽑았어도 좋았을 것 같아. 이건 아쉬움을 표현한 댓글이에요. 실제로 체급이 중요한 경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도 있어요. 다음 시즌은 개인전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한국 시즌처럼 중간에 국적 상관없이 자유롭게 팀을 짤 수 있게 하고 나라 간 대립을 괜히 부추기는 건 기분이 별로야. 게다가 우승자가 한 명이면 상금도 덜 들잖아.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국가 대항전 형식이 불편하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 나라별 대항전이라 그런지 이상한 국뽕 분위기가 생기는 게 진짜 거슬린다. 나는 그냥 순수하게 체력과 능력의 승부를 보고 싶은데 순수하게 스포츠맨십만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는 거죠. 아군팀 선수가 피 흘리는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피 흘려야 한다며 흥분하는 여자 선수는 정말 방해된다. 이건 특정 장면에 대한 불만이네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나 봐요.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도 정말 많아요.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는 근력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해. 아시아 8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신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국가 대항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출연자 전원이 너무 멋져서 매주 공개가 기다려진다. 이거 보면 진짜 운동 의욕 확 올라간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극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피지컬 아시아, 호주랑 터키를 아시아로 묶어도 되는 걸까 하는 지정학적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이 두 나라 선수들은 체격부터가 완전히 급이 달라. 지리적으로 따지면 호주와 터키를 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게 애매하긴 하죠. 근데 체급 차이는 확실히 나는가 봐요. 터키는 평소엔 항상 우린 유럽이야라고 주장하더니 이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온 건가. 뭔가 좀 미묘하다. 이건 좀 냉소적인 반응이네요. 터키의 정체성 혼란을 꼬집는 댓글이죠.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근육 축제. 제가 더빙 번역을 맡은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아시아 각국이 겨루는 팀전으로 일본 팀도 출전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전 야구 선수 이토미 요시오와 한국의 김동현이에요. 이거 보면 진짜 운동할 의욕이 확 솟아요. 번역가분이 직접 쓴 댓글인가 봐요. 제작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피지컬 아시아, 돔 토마토의 볼트 동작이 대단했어요. 파쿠르 팬은 모두 봐야 합니다. 특정 기술에 주목한 댓글도 있네요. 파쿠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봐야 할 장면인가 봐요.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피지컬 아시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진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요. 대부분 대본이 있잖아요. 연출된 장면들이 많고요. 근데 피지컬 아시아는 달라요. 진짜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땀, 피, 눈물, 좌절, 희열 모든 게 리얼해요. 출연자들도 진짜 각국 최정예들이잖아요. 그냥 몸 좋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국가대표 출신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진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진의 노력도 정말 대단해요. 축구장 5개 크기의 세트장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1200톤의 모래, 40톤의 철골 구조물. 이런 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각 미션의 퀄리티도 정말 높아요.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전략, 팀워크, 순발력, 지구력 모든 걸 테스트하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난파선을 옮기는 미션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팀원들끼리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하죠. 4대4 레슬링 대결도 그래요. 단순히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수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전략으로 공략할지 머리를 써야 해요. 6명이 한꺼번에 뭔가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플레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점들이 시청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은 것 같아요. 단순히 몸 좋은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략, 심리전, 팀워크, 리더십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국가 대항전이라는 형식도 효과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 나라를 응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붙으면 더 재미있죠. 물론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국가주의적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건전한 경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는 특히 재미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라이벌 관계였고 스포츠에서도 항상 라이벌이었잖아요. 월드컵, 야구, 배구, 축구 뭐든지 한일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주목하죠. 이번 피지컬 아시아에서도 그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요. 한국 팬들은 일본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팬들도 한국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 해요. 겉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댓글창만 봐도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런 라이벌 구도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거죠.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넘어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도 재미있게 나타나요. 한국 팀은 비교적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것 같고, 일본 팀은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각 나라의 스타일이 느껴지긴 해요. 호주 팀은 체격을 활용한 파워, 플레이가 강점이고, 필리핀 팀은 민첩성이 뛰어나고, 태국 팀은 격투기 기술이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장점이 다르거든요. 이런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비슷비슷한 선수들만 나왔다면 재미없었을 텐데,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각 선수들의 캐릭터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김동현 선수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이미지고, 윤성빈 선수는 집중력이 뛰어난 이미지고, 아무띠는 귀여운 외모와 강한 피지컬의 갭이 매력적이고, 이렇게 각자 개성이 뚜렷해요.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카미 유시는 베테랑 파이터의 카리스마가 있고, 이토미 요시오는 야구 선수 출신답게 팀플레이가 좋고, 하시모토 소이치는 유도 고수답게 기술이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색깔이 있죠. 시청자들은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선수를 응원하면서 프로그램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댓글을 보면 특정 선수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글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띠 너무 귀엽다. 김동현 진짜 멋있다. 이토미 요시오 최고. 윤성빈 집중력 미쳤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거든요. 이런 팬덤이 형성되면 프로그램의 인기는 더 오래 지속돼요. 단순히 한두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보게 되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고, SNS에서 토론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아시아의 또 다른 매력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저런 몸을 가질 수도 없고 저런 경기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자극이 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댓글에도 이거 보면 운동 의욕 확 올라간다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자극을 받아요. 선수들이 보여주는 끈기, 투지,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